추진 중인 중부내륙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지역순회 토론회와 범국민 서명운동 등의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지역화폐 예산이 5천억 원 규모로 증액됐습니다. 지역화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선 부가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오테크밸리 조성 사업에 호의적이던 청주시 입장에 변화가 생기면서 20% 지분 투자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한데 청주시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주의 한 업체가 장마철 강과 호수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복합 방제 선박을 개발했습니다. 물과 육지를 넘나들며 수초와 각종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부 내륙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내년도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지역순회 토론회, 범국민 서명운동, 여기에 필요에 따라선 상경집회까지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백두대간에 막혀 교통망 확충해서 소외되고 수도권 등에 물을 공급하고도 각종 개발 규제에 막혀 있는 충북. 과도한 규제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충북의 권리를 찾기 위한 중부내륙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반드시 제정하자. 도내 정치, 경제, 문화, 시민사회, 출향 인사 등을 총망라한 민관정위원회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발의해 내년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충북뿐 아니라 인근 시도와 연계한 범국민 서명운동과 정책 토론회, 필요하면 대규모 상경 집회도 벌이는 입법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에 제안 요구하면서 이를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처음 제안한 김영한 지사는 저개발 지역으로 남아있는 내륙의 성장은 대한민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해안 시대, 동해안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랬으나 이제는 새로운 동력을 내륙을 강화시켜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출범식에서는 당혹스러운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장이 인사말 중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하자 변재일 의원이 주변의 만류에도 밖으로 나갔고 몇 분 뒤 설득 끝에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번도 지역 전환에 관해서 충북 출신 의원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힘을 합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 것 갖다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도내 정치권이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합심은 특별법 제정의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내년 지역화폐 예산이 5천억 원 규모로 증액되면서 내년에도 도내 자치단체들은 올해 수준에서 지역화폐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지역화폐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가입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다기능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필수적입니다. 장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 청주페이에 론칭한 인센티브 지급형 청소 앱 버릴 시간입니다. 쓰레기를 버릴 시간과 방법, 배출량 등 각종 청소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 횟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청주 시민 10분 중에 5분이 청주페이를 사용하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쉽고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가 서비스로 버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충전 잔액과 인센티브를 활용한 기부제도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함께 사정이 어려운 이웃들을 선정해 사랑의 온도를 차곡차곡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지와 문화시설, 행사 등을 홍보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나 설문조사도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했고 스마트 결제를 위한 QR코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청주페이가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도 계속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으니 충전을 안 하신 분은 얼른 충전하셔서 가게 경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다시 진입장벽을 없애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로 내년 인센티브 지급에는 숨통이 터졌지만 착한 소비라는 동기부여와 함께 부가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한 새로운 지역경제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지역 화폐의 운명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대폭 확대됩니다. 청주시와 국내 최초 충전기 제조 전문 업체인 중앙제어 주식회사는 오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개방이 가능한 공공시설에 60억 원을 들여 충전시설 175기가 설치됩니다. 네, 어제 이 시간 전해드린 네오테크밸리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민선 7기 네오테크밸리 조성에 호의적이던 청주시의 입장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당초 이곳에도 20% 지분 투자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부정적인 기류로 돌아선 건데요. 청주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최근 청주시는 투자 의사만 밝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신영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 승인 신청서 제출 여부를 밝혀 추진 의사를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민선 7기에서는 청주시가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의 사례처럼 20%의 지분을 투자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이범석 시장 취임 이후 기류가 변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에서 참여한다 안 한다 이런 의사 표명을 한 적은 없고요. 현재도 저희가 단독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시가 지분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신영으로서는 인허가, 문화재 시발굴 등의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 사업에 메리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영 측이 산업단지 조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는 개발행위 제한이 최장 3년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영 측이 산단을 조성할까 말까 시간을 끌수록 그 피해는 주민 몫으로 돌아갑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7개 부락에 사는데 이 전부 여기서 나와가지고서 여기서 큰 사람들인데 지금 나이가 60, 70대 다 80대 넘은 사람들이 개발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청주시가 네오테크밸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내놔야 할 때가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해마다 폭우가 내리면 충주호와 대청호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기곤 합니다. 상류에서 밀려들어와 항상 반복되는 문제인데 최근 이 쓰레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돼 수거 방식의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여름철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수도권과 충청권 식수원인 충주호와 대청호에는 쓰레기 섬이 생겨납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온갖 쓰레기들이 쌓여 마치 인공섬을 연상케 하는데 그럴 때마다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주민들이 모터보트를 이용해 그물로 쓰레기를 모아오면 구착기 등의 중장비가 밖에서 퍼담는 방식과 대형 바지선을 띄워 치우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충주 지역의 한 업체가 강과 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이물질을 획기적으로 수거 가능한 복합 방제 선박을 개발했습니다. 물과 육상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수륙양용 장비가 부들 등의 수초를 잘라내고 수거합니다. 장마철 쓰레기는 물론 녹조와 괭생이 모자반 등을 쉽게 처리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신속하게 이동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긴급 방제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나 기관에서 상시로 대응하기에 아주 적합한 기기 아닌가. 무엇보다 작업 여건이 수월해졌고 인력에 의존하다 보면 뒤따랐던 안전사고 위험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특수선박의 특징은 뭐냐면은 탈부착이 가능해서 컨베이어 벨트로
뒤로 이송을 해가지고 수거 선박을 거기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강이나 호숫가 쓰레기 처리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주에 또 하나의 명품 둘레길이 탄생했습니다. 충주호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4.8km의 친환경 명품 둘레길인데요. 벌써부터 입소문이 나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가을에 접어든 충주호를 따라 꼬불꼬불 둘레길이 펼쳐집니다. 낙엽이 내려앉은 둘레길을 따라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충주호의 비경을 마주하니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요. 그렇게 호수를 보니까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다시 오고 싶어요. 사계절다. 충주시 살미면 신메리에서 4사리를 잇는 4.8km의 친환경 둘레길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옛 지방도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왕복 2시간 정도의 완만한 산책로를 만든 겁니다. 특히 둘레길 곳곳에는 전망대와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서 이 둘레길 아래로 펼쳐지는 충주의 멋진 비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확 트이고 그리고 여기서 커피 한 잔 모닝커피 하면은 너무 마시고 싶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한번 우리 식구들하고 한번 여기 꼭 놀러 오고 싶어요. 충주 호변을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뉘며 친환경 데크와 야자 매트 등을 설치해 누구나 쾌적한 걷기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살미면 신매에서 이렇게 내사까지 여기가 옛날 구 지방도거든요. 근데 여기가 되게 아름답고 풍광도 좋은데 조금 더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걸 수 있는 길을 원하셔갖고. 충주시는 지속적으로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충주호 둘레길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관광 명소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목련꽃 지는 모습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마라. 순백의 눈도 녹으면 질척거리는 것을 지는 모습까지 아름답길 바라는가. 복효근 시인의 목련 후기 첫 구절인데요. 꽃도 삶도 사라져가는 그 모든 순간이 아름답고 서로를 위로하는 게 아닐까요? 꽃으로 사랑을 말하는 기부천사들, 김세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 입 한 입 마음으로 꽃잎을 다듬고 정성을 담아 포장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손을 재촉한 덕에 상자는 꽃다발로 가득 채워집니다. 훌쩍 오른 꽃값을 생각하면 며칠 더 두고 볼 일이지만 돈보다 더 의미 있는 일에 꽃을 쓰기로 했습니다. 판매가 다 되면 좋겠지만 판매가 다 안 되니까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요양원에 저희가 어르신들께 기부를 하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고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꽃꽂이를 배우는 수강생들도 마음과 일손을 보탭니다. 아직은 부족한 솜씨지만 정성과 열정을 쏟고 또 쏟습니다. 많이 좋아하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포장하고 있고요. 가서 제 마음은 꽃을 전달해서 기뻐하는 모습 또한 저한테도 기쁨을 주니까. 정성스럽게 포장한 꽃다발을 받아든 어르신들은 준비한 사람들의 가늠을 넘어선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나는 내 생애에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꽃다발이라는 건 처음 받아봤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좋다 이거야. 코로나19 탓에 속으로만 삭혀온 가족과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꽃으로 피어난 겁니다. 꽃보다 더 진한 사람의 향기가 고독한 병실의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시 미원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H5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오리 8,400마리를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절기 들어 도내에선 8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금류 78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지난달 충북 아파트의 매매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은 84.7%로 전달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충북은 최근 석 달간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80%를 웃돌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일명 깡통전세 위험이 큰 걸로 조사됐습니다. 청주는 상당구가 89.7%로 가장 높았으며 서원구 88.9%, 청원구 86.6%, 흥덕구 8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 충북 ICT 성과 발표회가 오늘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충북 ICT 산업 교류와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된 오늘 발표회에선 도내 9개 중소기업의 혁신 제품과 충북대 등 6개 지역대학의 출품작들이 전시됐습니다. 또 충북 ICT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17개 출품작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한전 충북본부, 도교육청 노조, 청주 강내면 생활개선회 소속 30여 명은 오늘 김장김치 300포기를 담가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김장김치 봉사는 노동존중 청주연석회의 후원으로 진행됐고 절임 배추와 양념류 일체 또한 강내면 농가에서 구입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명단에 한국의 암 전문가 10명이 포함된 가운데 충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기형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세계적 학술 정보 분석 업체인 클래리베이트가 논문 피인용 횟수가 상위 1%인 연구자 명단을 발표한 결과 이기형 교수가 처음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폐암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5명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세에서 3세 사이 원아들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정도에 따라 한 교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충북의 한 소방관이 음주운전 의심 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어젯밤 11시 50분쯤 청주 가경동의 한 교차로에서 40대 소방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비접촉 음주 감지기로 A씨 음주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체혈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이맘때는 겨울 초입에 들어서는 시기지만 올해는 아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도 낮에는 야외 활동하기 좋겠지만 일교차 큰 날씨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 CJB 8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